우리는 흔히 고독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해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영혼을 갉아먹는 가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지옥을 맛보게 됩니다. 혹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면 애쓸수록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모든 진심을 다해 대했던 사람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배신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비단 당신만이 겪는 아픔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춥고 낯선 유배지 강진의 초가집 방 한 칸에서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 또한 뼈저리게 깨달았던 인간관계의 잔혹한 역설이었습니다. 선생은 그 고통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잔인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가장 자비로운 결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친구를 더 많이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해로운 사람을 미련 없이 놓아버리는 용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세상의 중심에 섰던 정약용 선생을 말입니다. 그의 곁에는 늘 칭송하는 이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세가 되어 유배지로 쫓겨났을 때 그 많던 사람들은 마치 새벽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개 중에는 살기 위해 그에게 칼을 겨누는 이들조차 있었습니다. 장장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견디기 힘든 고립감 속에서 그는 비로소 사람의 본성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대를 살아갈 우리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굳어가는 관계 때문에 고통받는 당신과 저를 위한 생존 지침서였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날씨나 음식 때문만이 아니다. 마음의 병은 대부분 잘못된 인연에서 비롯된다. 나무가 푸르고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병든 가지를 과감히 쳐내야 하듯 우리 삶이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나쁜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구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 깨달은 반드시 피해야 할 세 부류의 위험한 사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칼을 들고 위협하는 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당신 곁에서 상냥하게 웃으며 정의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생명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의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이기에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맑은 달과 시원한 바람, 이름 모를 들꽃을 벗삼아 지낼지언정 마음이 검은 자들과 어울려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18년의 고독이 빚어낸 통찰, 그것은 바로 진심이 없는 자, 이익에 따라 변하는 자, 그리고 타인의 허물을 즐기는 자를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계산과 위선이 판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마음의 거울을 닫고 주위를 둘러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곧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 정약용 선생이 거울 없는 얼굴이라 칭했던 이들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가면을 쓰고 당신 곁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끝에는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십시오. 당신이 믿어왔던 인연의 실체를 확인하는 여정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할 대상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적대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을 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속에 진정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의 긴 고뇌 끝에 이들을 가리켜
마음에 진실이 없는 자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화려하게 포장된 빈 상자와도 같아서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매혹적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칠 정도의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에도 언제나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에서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예의가 바르고 깍듯하며 당신의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부드럽게 맞장구를 치고 듣기 좋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심 깊은 친구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두고 그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당신을 향한 진정한 애정이나 공감이 없습니다. 오직 상황을 모면하고 관계를 매끄럽게 유지하려는 차가운 계산만이 비칠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영혼이 비치지 않는 얼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지만 이들의 얼굴은 오직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가식적인 표정만을 연기할 뿐 내면의 진실을 전혀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의 기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 화기애애하게 웃고 떠들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허무함을 느낀 적이 없으신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진심이라는 생명력을 쏟아부었지만 그들은 단지 영혼 없는 사교적인 언어로 당신의 에너지를 흡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본질적으로 일방적인 소모전입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마음을 주지만 돌아오는 것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의 차가운 감촉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납니다. 평온한 시절에는 그토록 달콤하던 그들의 입술이 당신이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하거나 곤경에 처했을 때는 무겁게 닫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과의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깊은 유대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유지하는 가벼운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이익이 되거나 즐거울 때는 곁에 머물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거나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침묵 뒤로 숨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경고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면 당신의 영혼조차 서서히 메말라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식적인 관계에 익숙해지다 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진실한 감정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의심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지독한 고독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정 때문에 혹은 외로움 때문에 이런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저 사람도 진심을 보여주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은 나무에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진심이 없는 마음에는 신의를 심을 수 없습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냉정하거나 비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진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삶의 진정한 사람을 받아들일 공간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진심이 없는 자가 우리에게 정서적인 허무함을 남긴다면 지금 이야기할 두 번째 부류는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거래를 하려 드는 사람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들을 가리켜 이익 앞에서 변하는 자라고 통탄했습니다. 이들은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온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때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호탕하고 의리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밥을 사고 술잔을 기울이며 영원한 우정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잘 나가고 힘이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의 가장 충실한 그림자가 되어 곁을 지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들을 평생을 함께할 동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 모든 호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능력, 즉 이용 가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바닥은 그 사람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이익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가 돈이나 권력 같은 이익과 얽히는 순간 그 관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이 사소한 금전 문제나 승진 같은 이익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순식간에 돌변하여 낯선 사람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리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의 태도는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신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에 따라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의 화법입니다. 그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때 너를 도와주지 않았더냐라며 자신의 호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계산하려 듭니다. 진정한 배툼은 강물처럼 흘려보내고 잊어버리는 것인데 그들은 장부책을 기록하듯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두고 언젠가 대가를 받아내려 합니다. 이런 관계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이익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은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이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거나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질 때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당신의 실패를 핑계 삼아 자신들의 배신을 정당화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숭고한 인연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입니다. 거래는 물건을 주고받으면 끝이 나지만 인연은 마음을 주고받기에 끝이 없는 법입니다. 당신을 거래처가 아닌 인연으로 대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익을 타차 철새처럼 옮겨 다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불신이 당신의 영혼을 잠식할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이익이 다하면 떠날 사람을 붙잡기 위해 애쓰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제 그만 그 계산적인 손을 놓고 당신의 가치를 조건 없이 알아주는 따뜻한 품을 찾아 떠나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한 두 부류의 사람이 당신을 외롭게 하거나 이용하려 했다면 지금 마주할 세 번째 부류는 당신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썩게 만드는 가장 위험하고 악질적인 존재들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들을 일컬어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자라 하였고 이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깊은 악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처난 곳에만 모여드는 파리떼처럼 타인의 불행과 실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몰려듭니다. 그들의 대화는 언제나 그 이야기 들었어? 라는 은밀한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누군가가 실패했다는 소식, 누군가가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의 눈은 생기가 돌고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집니다.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는 척 혀를 차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타인의 추락을 통해 자신의 안위를 확인하고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우월해졌다는 비열한 쾌감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교묘한 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이나 걱정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 당신도 모르게 그 대화에 섞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당신 또한 누군가를 난도질하는 공범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입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가 병든 자들입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신보는 질투와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능력이 없기에 남의 정원에 불을 질러 그 죄를 보며 위안을 얻는 격입니다. 이런 사람의 곁에 있으면 세상은 온통 흠집투성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봐도 그 뒤에 숨겨진 티끌을 찾게 되고 선한 행동을 봐도 위선이라 의심하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이 악한 기운의 전염성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듯이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사람 곁에 머물면 당신의 영혼 또한 서서히 그 도끼에 오염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에 불편함을 느끼다가도 점차 익숙해지고 마침내 당신의 입에서도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웃는 말이 튀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 안에 있던 소중한 연민과 자비의 마음은 죽어버리고 차가운 냉소와 비난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말한 영혼의 중독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어설픈 동정심으로 그들을 교화하려 들지 마십시오. 독버섯은 먹을 수 없으며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습니다. 선생은 남의 허물을 즐기는 자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고 그들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맑은 영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역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와서 타인의 험담을 늘어놓는다면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돌아서는 순간 다른 곳에서 당신의 험담을 할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의 곁을 돌아보십시오. 만나면 즐겁고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씹고 뜯으며 킬킬거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 오염된 관계의 고리를 끊고 당신의 귀와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뼈저린 유배 생활 속에서 길어올린 인간관계의 지혜, 즉 반드시 피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보았습니다. 진심 없이 가면을 쓴 자, 이익에 따라 철새처럼 변하는 자, 그리고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자. 이들은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해충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진정으로 좋은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토록 아픈 결단을 내리면서까지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거울은 얼굴을 비추지만 가장 좋은 벗은 마음을 비춘다. 진정한 인연은 당신을 흥분시키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깊은 고요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굳이 멋진 말을 골라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침묵이 흘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관계,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처럼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쉼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성공한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인연을 끊어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없듯이 독이 되는 관계로 가득 찬 마음에는 좋은 운과 귀한 인연이 깃들 자리가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했던 것들과의 이별이 두려워 망설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을 참아내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한 방임이자 학대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고독 끝에 얻은 깨달음은 역설적이게도 혼자가 되는 두려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진정한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충만한 시간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귀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킬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간관계 정원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시들어가는 잎사귀를 붙잡고 애태우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가지를 쳐내고 흙을 고르십시오. 비워진 그 자리는 결코 공허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 깨끗하고 빈 공간으로 맑은 바람이 불어오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며
마침내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 날아와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보다 보호받아야 할 성지입니다. 부디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기를. 그래서 당신의 하루하루가 불필요한 소음 대신 평온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평안해질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었다면 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참여는 제가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과 나누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